네, 안녕하세요. 이복자입니다. 도시농부고요. 도시농업 활동가이고요. 도시농업 전문가이고요. 그리고 도시농업 관리사이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전문가 과정에 오시기까지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밭에서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제가 얻어오는 기쁨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늘 갈증인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농사를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 10년 전에 이제 농부학교를 가고 전문가 과정을 가고 퇴비 워크숍을 하고 손바느질을 배우고 재봉틀을 배우고 이러면서 10년 전에 미래의 희망은 크게 있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제 농을 중심으로 이 생활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네, 직장도 이제 월급제에서 제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걸로 바꾸고 그리고 주말 농사가 이제 거의 매일 가는 이 옥저문닭처럼 매일 농사를 하다가 지금은 논농사를 520평 하고 있고요. 520평의 토종 종자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작년에 25종의 토종벼를 증식을 했고요. 밭은 지금 농장이 3군데예요. 농장이 3군데인데 밭은 한 400평쯤 되나 봐요. 그런데 비닐 안 쓰고 다 호미질하고 지금도 아직 덜 캔 감자가 있어서 감자를 지금 몇 군데가 지금 남아 있어요. 밭작물도 양파만 씨앗 작업을 못하고 있고 한 100여 종 되는 거를 다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증식한 것을 농부들께 드려서 농부들이 대량으로 모종을 키워서 우리 도시농업 활동하는 이런 축제나 뭐 이럴 때 그 모종을 판매해서 농부와 도시민들을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활동가로 일하기를 참 잘했구나. 10년이 이래 왔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굉장히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사실 도시농업 전문가란 무엇인가? 그 한국 직업 사전에는요. 도시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도시농업인에게 교육한다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한 줄이 나와 있어요. 또 한국고용정보원에는 도시농업 활동가가 하는 일들이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보니까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첫째는 도시농업 활동가의 가장 기본적인 일로서 도시농업 보급을 들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에 적합한 농법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도시민들의 어려움 없이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로 친환경 농법과 다품종 소량 생산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텃밭 멘토를 양성합니다. 도시농업 교육을 받은 멘토들은 도시농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농사 요령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도시농업 관련 자재 개발에 기여합니다. 활동가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농촌진흥청 기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이를 현실화합니다. 넷째, 도시농업 관련 사업 기획을 합니다. 기획한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나 법규 정비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민간단체에서 하는 이제 도시농업 활동가란 도시농업의 이론과 기술을 습득을 해서 도시농업 공간의 조성, 관리 또는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통해서 도시농업의 사회적 교육인 공익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농업 활동가다, 사회활동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활동가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직업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우선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에 오신 게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하고 도시농사 기술, 텃밭 공동체 활동인 기초과정인 도시농부학교를 수료하셨죠. 그죠? 그러고 심화 과정인 지금
이런 이제 전문가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험을 통해서 양성이 돼요. 그래서 이 과정도 마지막 날 시험이 있어요. 저희 텃밭보급소에서는 여기 입학 과정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어요. 농박교를 수료하고 농사 경험이 1년 이상 된 분들을 전문가 과정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시농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또뭐 국가 자격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기초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도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활동하는 이런 공익적인 활동의 도시농업 활동가가 아닌 강의만 하는 그런 또는 뭐 이렇게 뭐 사업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한편으로는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예, 이것은 과정이에요. 삶의 과정이라서 도시농업이 사실 정말 돈이 되는 일일까라고 곰곰이 살펴보시면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돈 되는 일이. 근데 아까 서대 여러분들이 다 오신 때 말씀하신 게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 이런 일들을 같이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 학교 텃밭 강의를 한다거나 도시농업에 대한 강의를 한다거나 뭐 대부분 이런 일에서 지금은 그냥 수동적인 측면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뭐 텃밭 관리 아니면 뭐 운영, 멘토만이 아니라 도시농업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함께 하는 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마치고 나서 지금 뭐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함께 하는 거. 결국 혼자 활동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 도시농업 공간입니다. 예, 그리고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 운영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마치시고 뭐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을 따시든 따시지 않든 도시농업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도시농업이 뭐야? 라고 하면 또 이해는 또 간단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의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불과 뭐 한 15년, 16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처음에 민간단체에서 시작을 했고요. 2004년도에 전국기농운동본부 도시농업위원회라는 곳에서 도시농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여기 예전에 서울연구원에 계셨던 이창호 박사님의 그 발표에 보면 그 당시에 도시농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10번도 나오지 않았었을 때고 도시농업을 쓰지도 않았던 때였대요. 그때 2004년도에 기농운동본부에서 도시농업위원회라는 만들었어요. 이게 만들게 된 거는 이제 전국기농운동본부라고 기농교육을 하는 민간 단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1년에 3차례 기농교육을 하는데 사실 귀농이라는 게 내가 살던 이 도시를 떠나서 가족이 이주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마음은 늘 있으나 도시에 머물고 있는 이런 이제 도시민들이 많아서 그러면 도시에서 농사 짓는 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농본부 안에 도시농업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민들에게 그럼 도시에서 농사 짓는 법을 한번 가르쳐 보자 해서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도시농부학교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 일기가 지금은 21기, 작년에 21기 수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농부학교를 1년 과정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농사가 작물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 9개월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년 한 바퀴는 돌아야 이 작물의 생리를 좀 이해하지 않겠느냐 해서 농부학교 과정을 3년 동안 1년 과정으로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2008년도에 도시농업 전문가 좀 더 심화돼서 이 도시농부들이 밖에 나가서 좀 도시농업을 알리는 그런 사람들을 좀 길러보자. 그래서
텃밭보고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농업 전문가였고요.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인천에서 이제 이 2004년도, 2005년도, 그러니까 2005년, 2006년도에 기농본부에 와서 도시농업을 공부하신 분들이 2007년도에 인천에 가셔서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를 결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부산, 아무튼 전국에서 곳곳에서 도시농업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졌고, 환경운동하는 단체 아니면 뭐 다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한 파트에 도시농업을 넣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강동구는 도시농업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요. 2009년도에 그 퇴직 공무원, 예비 퇴직 공무원 분들의 이 농사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계기로 그럼 강동구에 도시농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그때 이제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렸더니 구청장님께서 흔쾌히 좋다. 그리고 사실 서울시에서 강동구만큼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2009년부터 설계해서 2010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농장인 둔촌농장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강동구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도시농업을 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곳이 또 강동구예요. 예, 여러분들은 저도 늘 그랬어요. 서울시 내에 강동구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이 많으신 분들이다.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전에 곳곳에,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가다 보면 텃밭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문정 옥답이 있는 곳이 이제 강동구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말에 이제 지자체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서서히 도시농업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그럼 우리도 이제 조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2009년도 12월 말에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수원시, 송파구, 여기 강동구가 이제 도시농업 조례를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 11월 22일에 법률이 제정이 됐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 이듬해 5월 23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도에요. 도시농업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제정이 됐어요. 혹시 아시고 계셨어요? 예, 도시농업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서울에서 행사했었어요. 도시농업의 날. 올해는 농림부랑 경기도랑 경기도 시민협회랑 올해는 이제 수원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네? 4월 11일이 도시농업의 날이에요. 여기 날짜를 안 적었네요. 가장 중요한 4월 11일이 도시농업의 날이에요. 11일 흑토자 써가지고 4월 11일.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 어떻게 갑니까? 4월 11일은 각 지자체에서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지자체에서 이제 많이들 하세요. 아니면 그냥 도시농업을 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도시농업의 날, 우리들의 날이니까 우리가 행사를 만들어서 하자. 이래서 지금은 곳곳에서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90만 명이래요. 반 면적은 1,100헥타르래요. 근데 2010년에 비해서 거의 참여자는 12배가 넘게 증가를 했고요. 면적도 10배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 농식품부에서 제2차 도시농업 육선 5개년 계획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기에는 도시농업에 기반하는 각종 일들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도시농업의 참여자 수를 400만 명으로 늘리겠다. 또 텃밭 면적도 2,000헥타르로 이렇게 넓히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점점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확대될 거예요. 이 과정에 저희가 이제 도시권 경작권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들어보시면 좀 색다르실 건데요. 도시에서 농사 짓는 것도 권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 SDG라는 거에 보면 10년 후에요. 지금 있는 직업 중에 5분의 1인가 얼마가 사라진대요.
그런데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직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도시농업에서 나온대요. 예, 그러니 앞으로 10년 후에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과 일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요. 우리 같이 열심히 도시에서 농사짓는 행위를 한번 해보자고요. 도시농업의 이해를 좀 더 명확하게 좀 하고 싶은 게 저의 욕심입니다. 이제 도시농업은 사실 농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다원적인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하는 일이 저는 이게 도시농업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이 비싼 도시의 땅에서 농사 짓는다. 사실 언감생심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날 수 있질 않잖아요. 또 농부들이 올해 도시농업의 날에 농업인 단체하고 농부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됐다. 예전에는 농부들께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농업 예산의 일부를 도시농업에서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농업인 우리들이 농사져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네들도 농사지어서 먹고 살겠다는 거냐. 그래서 농부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농업 농촌에서 도시농업 그러면 이렇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해를 안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분명하게 도시에서의 농사는 농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과 도시가 연결되는 일들을 도시농업 활동가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도농상생이 반드시 있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이 도시에서의 농사를 통해서 물론 농사가 아니고 다른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나 기능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 도시농업에서는 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도시의 녹지 문제 뭐 점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 빈 유유지에 이것이 이 농사짓는 교육의 생태 공간이다라고 그런 공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도시의 녹지가 감소하는 일은 줄어들겠죠. 오히려 예, 그거에 따른 환경 문제 또는 이 도시가 정말 삭막한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화 되면서 생태적으로 순환하는 기능들이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또 우리의 삶에 이 전통이라는 게 있고 문화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이게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농사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공동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한 일들도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거리들이 있어서 저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인 운동이 바로 도시농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활동가 개념인 거죠. 도시농업에서 좀 돈이 되는 일을 좀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아직은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은 게 현실이고 앞으로도 돈 되는 사업으로 도시농업이 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이 가치, 의미 이런 거에 좀 더 주안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도시농업으로 인해서 기후온난화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열섬화 방지를 한다거나 생태계를 회복한다거나 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거나 또 공동체를 만드는 일, 시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 건강, 치유 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도시농업이다라고 봐요. 굉장히 큰 일이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작지만 굉장히 큰일이에요. 꼭 지켜야 할 것들이요.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농사가 저는 도시농업의 가장 기본 바탕이에요. 지금도 도시농업 활동하는 공간의 지자체에서는 이런 원칙들을 지키고 있는데 개인 주말 농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잘 지켜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도시의 녹지 아니면 환경 또 지하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초제 쓰지 않고 농약 쓰지 않고 화학비료 쓰지 않고 심지어 비닐 멀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농사를 지어봐야 몇 평이겠어요.
물론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100평, 200평 큰 농사를 지으시니까 뭐 그런 분들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고 우리 주말 농장에서 보면 기껏해야 뭐 3평, 5평 뭐 공동체 반 많아야 50평 정도인데 이런 데에서는 노동력 자급을 하자라는 취지고요. 또 거름 자급도 하자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음식물 찌꺼기 거름으로 만들고 오줌똥 받아서 거름으로 만들어 쓰자라는 거예요. 저는 도시농업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이러한 것을 지키는 도시농업과 또 우리의 종자를 받아가는 이 두 가지가 강점이다라고 봐요. 어디에서도 이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네, 도시농업만이 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강점이 바로 내가 거름을 만들어 쓰는 일, 음식물 찌꺼기 버리지 않고 그것을 거름으로 만들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우리 후손들에게 조금은 덜 미안한 일을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강점이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도시농업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토종 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들께 토종 종자로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어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의 이제 이 소비자가, 우리는 또 소비자잖아요.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떤 걸 사죠? 물건 살 때? 선생님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어떤 거 사세요? 그렇죠. 보기 좋고 우리가 배우기로는 아니야. 하지만 막상 시장 가서 사려고 보면 잘생긴 거, 큰 거, 보기 좋은 거를 사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기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면서도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토종 종자는 일단 수확량이 적다라는 편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아직 이제 농사를 정말 할머니들이나 토종 종자로 농사를 지으시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종자를 사서 쓰세요. 그래서 도시농업을 하는 우리들이 토종 종자로 농사를 지어서 종자를 증식해서 농부들께 드려서 농부들이 대량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우리의 밥상으로 올라오는 일, 그게 유지가 돼야만 저는 도시농업이 농촌과 함께 가고 농민과 함께 가고 도시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일이고요. 꼭 실천해야 될 일이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텃밭 농사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들이 저희가 지켜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놓고 보면 도시농업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적인 측면, 자급적인 측면. 자급은 내가 도시농업으로 농사지어서 먹거리를 자급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이 도시에서의 농사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농산물이, 우리의 농부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이해하고 우리의 농산물을 먹자라는 거예요. 먼 나라, 먼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나고 우리의 농부들이 농사지은 우리들의 먹거리를 우리들이 자급하자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순환적인 측면, 또 토종을 시키는 측면, 공동체, 이것이 이제 도시농업의 5가지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할까요? 먹거리 문제 아니면은 뭐 취미 활동, 여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뭐 호기심 뭐 여러 가지가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이유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먹거리도 있지만 본래의 흙을 살리는 농사를 우리들은 지향하고 실천하는 일들이죠. 제가 주말 농장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게 처음에는 주말 농장에 오신 분들이 우리의 원칙 지향점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쯤 되면 다시 개인화 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있어요. 그냥, 도시농업은 당신들이나 하고 나는 그냥 내장을 크게 키워서 먹고 나는 여기서 즐거움을 얻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시 이렇게 본래대로 돌아가서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이제 흙을 살리는 농사가 우리의 이제 도시에서의 농사 짓는 행위입니다. 예, 그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상생 순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가 제철 먹거리라는 것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딸기 제철이 언제죠? 딸기 제철. 5월. 네, 5월, 6월 초 이래요.
5월, 6월에 딸기가 나와요? 나와요. 물론 노지에서 조금씩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한겨울에 딸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저기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께 선생님 딸기 제철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2월이요. 이렇게 제철 음식이 사라진 지 오래된 거예요. 수박도 한겨울에 겨울에 먹고 수박은 여름에 먹어서 우리의 열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거리가 제철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농사도 너무 빨라졌어요. 농사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고구마를 예를 들어볼까요? 고구마 심는 철이 언제죠? 고구마. 5월 중순. 예, 5월 중순, 6월 초순, 심지어요. 감자 캐고 7월 초에도 심어요. 그런데 지금은 5월 초에 거의 다 심어요. 심지어 4월 말에 심는 분도 계세요. 고구마 심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서 심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구마 안 심어보신 분 없으시죠? 고구마 줄거리 파는 거 아시잖아요. 걔가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물을 많이 줘야 되고 또 비 맞으면서 오죽하면 심으라고 한 거예요. 빨리 뿌리를 어디서든지 내리라고. 그런데 그걸 이제 5월 초순, 4월 말부터 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일찍 심어서 물을 아무리 주고 키운다고 하더라도 5월 중순, 6월 초순에 심은 것보다 더 빨리 자라고 더 많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 농사 우리가 지금 다 제철 아니면 그 때가 너무 촉박하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 보시면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고 때를 알게 되고 하는 것이 도시에서의 농사로 인해서 이 때를 알게 되는 것이 저는 또 도시농업의 좀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서히 다시 본래의 모습을 좀 찾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도시농업에서 볼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식량, 물, 에너지 이런 것들이에요. 아낄수록 풍요로운데 우리는 이 한정된 지하 자원을 정말 마구 써요. 텃밭에서 한 20일만 가물다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고랑을 막아서 고랑에다 물 채우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죠? 아시죠? 그리고 밭에 와서 오늘은 뭐 그늘져서 그렇지만 쨍쨍한 낮에 밭에 와서 보면 작물들의 이파리들이 막 축축 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축축 늘어진 이파리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가물어서 말라 죽을래나 보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물 주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줘요. 처음에 그래 물을 아끼는 농사를 하자 했는데 작물을 보고 물을 주고 막 이러는 사실 뜨거운 땡볕에 그 작물들의 이파리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은 이 빛을 덜 보려는 자기의 전략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호미질을 하거나 아예 물을 안 주는 것이 오히려 작물 스트레스가 덜해요. 쨍쨍한 볕에 물을 주게 되면 오히려 증발되거나 흘러내리고 해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거는 아주 적어요. 그래서 호미질을 물 주고 나서 호미질을 한번 해보세요. 호미 끝 들어간 그 밑에는 그냥 퍼슬퍼슬해 흙이. 그래서 이런 이 자원을 좀 아끼는 일들이 우리가 좀 따라줘야 되겠고요. 또 뭐 안전한 먹을거리를 우리는 완전한 먹을거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옥수수가 뭐 60몇 종이 있는데 이 종자 개량으로 인해서 불과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6종, 8종, 10종도 안 되게 남아있고 토종 감자가 저가 지금 키우는 것만 해도 6종인가 그래요. 근데 대부분 다 수미 감자 하나. 오늘 이 찐 감자는 수미 감자예요. 수미 감자 하나에 그래서 다양한 작물의 맛을 볼 수 없는 이런 지금 현황이죠. 또 농사가 대규모 농사를 짓고 한 가지 작물을 농사를 지으면서 돈 되는 농사 또
뭐 오염되는 농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농업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농업에 노동력을 자급할 수 있는 지금 농촌의 현실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뭐 평균 65세라고 하지만 막상 농촌에를 가보면요. 80세 넘으셨어요. 70세, 80세 그러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땅 500평이 뭐 500평이 아니에요. 보통 뭐 2000평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농사를 지으세요? 그러니 결국은 기계 있는 분이 농사를 지어주죠. 어느 마을에 큰 기계를 가지고 있다. 농기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분이 몇 개 면을 다니면서 다 땅을 갈아주고 작물을 심어주고 나중에 수확을 해주고 털어주고 그러고 나면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건 불과 30%? 40%그 범위 내에요. 그러니 한 사람이 농사지어서 수만 명이 먹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한 사람이 농사지어서 한 뭐 200명 정도 그 정도의 농사하는 인력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런 농법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도시농업 공간에서 교육을 하시다가 받다가 귀농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아마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정말 농촌과 도시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업의 관점에서도 내가 먹을 거리는 내가 하나 책임져 보는 자세, 농부들이 그냥 사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작물을 기르거나 농사 짓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먹어보는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농업에서의 역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농업이 운동이다라고 봅니다. 농을 기반으로 한 풀뿌리 지역 공동체 운동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농사라는 이 운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민간 협력 운동이에요. 민간단체에서 뭐 열심히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서로 협력하는 구조로 가야지 관에서 도와주고 민이 끌어주거나 이렇게 가야지 이게 어느 한편에서의 이런 수동적인 자세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동이 앞으로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농사는 여성성 회복 운동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통해서 뭐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예전에 남성들은 부엌에 가면 안 되지만 지금은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농사를 통해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도 또 도농 상생 운동 이것이 도시와 농촌의 가교 역할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자세이고요.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이것이 끊임없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도시농업 활동가로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떠한 분야에서 뭐 일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농이 기본 바탕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기본적인 농사 철학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왜 이 비싼 땅에서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되게 자세와 전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철학과 분명한 이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자칫하면 이제 이기적인 게 뭐 분란의 장이 될 소지도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서 자칫하면 공동체 공동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관계가 생기기도 해요. 공동의 걸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 때는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유독 걸음 만들 때는 집안에 일이 있어서 아니면 뭐 출장이 생겨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럴 때는 못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막상 걸음 쓸 때는 본의 아니게 나는 참여를 제대로 만들 때는 참여 제대로 못했는데 쓸 때는 또 계속 열심히 쓰게 되니까 그 안에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 농사도 그런 거예요. 공동 경작을 했는데 누구는 열심히 해서 매일 풀 메고 김 메고 했는데 수확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이 일이 생겨서 못 왔어요. 일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수확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정말 이렇게 이 관계가 멀어지는 이렇게 돼서 어쨌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전 이제 농사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사는 단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흙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이제 이타적인 목적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틀거리에서 우리의 도시의 흙과 자연을 살리고 그리고 숨어있는 큰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도시에서도 훌륭히 참된 농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식량 자급률의 문제라든가 에너지 관점의 문제라든가 교육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런 면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농업의 활동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도 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하셨는데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부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왜 소개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셔야 되는 일들이라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비록 도시에서의 농사지만 채소 농사가 아니라 우리는 곡식 농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곡식 학교를 따로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자원순환 학교라고 해서 거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자를 이어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뭐 토종학교 굉장히 다양한 세분화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되는 일들이라서 이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요. 또 도시지만 우리가 이 농장을 조성할 때 여기 조성할 때 이 한 공간에 다양한 것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처음에 기획을 산이 있으니까 양봉도 하고 이게 또 비탈지니까 이 밑으로 물이 고이니 여기에는 논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내가 500평이 어디 생겼다 그러면 그 농장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 땅 500평이 생겼어 이거 농장 기획 좀 해줘 그러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뭐 공동밭도 있어야 되겠고 개인밭도 있어야 되겠고 토종밭도 있어야 되겠고 곡식밭도 있어야 되겠고 아니면 습지가 자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 기획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또 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텃밭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처럼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하고 또 전문가를 수료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더 심한 심화 과정을 운영해서 끊임없이 우리도 역량 강화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농장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텃밭 축제가 뭐 신농제 농사를 질 쯤에 다 같이 우리 이제 올해 농사 시작을 합니다라는 이제 축제 행사 그리고 자연에게 알리는 행사 또 텃밭에서 하는 장터 아니면 뭐 나눔 행사 또는 텃밭의 영화제 그리고 텃밭에서 이제 가을에 음악제도 해요. 여기 구성원에서도 한 가지씩 재능 있는 거 풀어놔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하는 분들도 모셔서 함께 이제 텃밭, 뭐 음악회 뭐 이런 행사를 하고요. 가을에 추수감사제는 처음에 신농제 있듯이 이제 폐장식의 개념이긴 한데 올 한 해 농사 참 잘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자연에게 인사, 옆지기들에게 인사하는 이제 이런 이제 추수감사제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채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열매 채소들이. 고추, 뭐 오이, 토마토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해서 이럴 때 이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것을 독거노인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이제 기부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팜파티도 기획을 해서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거나 해서 계속 알리는 역할 아니면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도시농업과 관련된 일을 기획을 하거나 자문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농장 운영을 한다거나 또는 도시농업 축제를 기획을 한다거나 처음에는 도시농업 축제에 부스에 참여하다가 그 다음에는 기획자에 참여를 하고요.
그 어디든지 가면 학교 텃밭이나 아니면 이런 도시농업 활동 공간에 가면 그냥 참여가 아니라 부수의 참여자로가 아니라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참여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아이디어나 이런 뭐 주제 활동을 설정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뭐 대행사 이런 데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도시농업과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처음부터 기획하는 단계에 참여하는 활동, 그리고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활동, 과연 서울시의 도시농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개발할 곳은 유효지를 찾는 문제, 뭐 이런 다양한 실태조사에도 참여를 하고요. 도시농업법에 관련된 연구나 개정작업 이런 거에도 함께 참여하고 할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개발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과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농부학교를 기획을 할 때 그럼 나는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우리가 도시농부를 학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지, 우리의 먹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있는지라는 이런 이제 도시농업의 원칙이나 방향이 꼭 한 꼭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작물 농사를 지으니까 작물 재배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토양, 결국 농사에 중요한 건 토양이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10강자를 기획을 한다, 아니면 5강자를 기획을 한다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선별해서 프로그램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농사 지은 것 어떻게 갈무리 하는지, 우리의 밥상 뭐 이런 뭐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넣고요. 또 저는 중요한 게 이 텃밭 세계에 대해서 좀 풀의 세계, 곤충의 세계 이것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다양한 작물이 있으면 다양한 풀도 있게 되고요. 다양한 풀들이 있게 되면 다양한 곤충들이 있어서 서로 먹이 사슬이 이루어져서 우리들이 원칙을 갖고 있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농사거든요. 그래서 텃밭의 이런 세계에 대해서도 꼭 한 꼭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실 때는 중요한 것들을 꼭 집어서 넣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조금 더 곁다리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부분 그러죠. 기획하는 곳에서 뭐뭐준 기획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머뭇거리고 얘기를 잘 못하는 게 있는데요. 예산이 얼마입니까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뭐뭐를 짜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기획을 해서 짰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이 안 돼가지고 모두 빼주고 모두 빼주고 모두 빼주세요 그러면 이 한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내내 아니면 2달, 석 달 내내 프로그램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아예 예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는 것이 조금 더 뭐 그 민망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활동에는 반드시 예산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우리도 개인 활동이든 공동체 활동을 할 때 활동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예산 계획이 따라줘야 돼요. 예산 계획 없이 활동 계획만 있으면 어디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산과 활동은 같이 가야 되는 거라 그런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주제별로에 따라서 원칙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농부학교는 어떻게 우리는 이 과정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입학할 때 그때 선발의 원칙도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일단은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측면이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농사 원칙에 동의를 하고 농사 배우는 것에만 관심 있고 이웃과 함께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강의 중에 교육 중에 계속 이렇게 이제 피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료 조건이 좀 까탈스럽긴 한데 필요해요. 똑같이 10강의 중에서 어떤 사람은 10강의를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2강의를 참여를 하고 수료증을 달라고 하고 이러면 10강의 나와서 열심히 들은 사람은 물론 보람은 있지만
그 수료증이 요즘에는 도시농업, 그러니까 귀농하거나 기촌을 할 때 도시에서의 농사를 받은 이 교육 시간도 인정해 주는 곳이 많아졌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교육 수료 이수 확인증 이런 거를 이제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활동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 중심의 활동이라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균형은 있어야 돼야 되니까 반드시 원칙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로 동료 의식을 좀 높여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농부학교에서 전문가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예, 연계성을 좀 갖고 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 운영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